우리가 먹은 만큼 몸을 쓰지 않아서 단순히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살이 찐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우선 살을 빼는 것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다 드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그리스어 어원으로 식이요법 또는 식단 관리를 뜻하는 것으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바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살이 저절로 빠지는 것, 이것을 다이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찐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집이 잘 사는구나 라는 걸 뜻하지 않고요. 불필요한 걸 많이 먹어서 과잉 에너지 섭취가 지방으로 잉여돼서 결국에는 만성염증이라는 것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즉 비만을 뜻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다이어트, 미용에 관련된 것은 더더욱 드시지 말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결론은 효과, 즉 살을 빼는 것 자체도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요요 같은 부작용, 단순히 살만 다시 찌면 모르지만 심각한 부작용들을 야기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저탄고지, 고탄저지, 지금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필수 영양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들이 우리 인간을 유지해주는 필수 영양소들인데요. 특정 성분, 특히 지방이 모든 질병을 갖고 오는 것으로 1970, 80년대에는 지목을 당했다가 결국에는 지방이 범인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된 탄수화물, 즉 설탕이 우리의 질병을 갖고 온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다시 또 저탄고지, 이렇게 갖고 있는데, 특정 필수 영양소를 과하게 제한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은 더 이상 에너지, 즉 영양분 섭취가 부족해서 기아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엔 잘못된 식습관이 과잉 에너지, 즉 불필요한 독소로 쌓여서 결국에는 지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먹은 만큼 몸을 쓰지 않아서 단순히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체외로 빠져나갈 수 없는 독소들이 치명적으로 몸에 쌓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로 가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간이나 콩팥이 지방으로 축적시키는, 즉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살이 찐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 하면 저도 좋아하는 떡볶이. 떡볶이가 정말 우리 한국 고유의 음식처럼 됐는데요. 우선은 당 중독에 내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설탕이죠. 달달한 것. 원래 인류는 단맛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좋아해왔고 과일로 생존을 해온 거죠. 가공 단맛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연의 단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단순히 내가 오늘부터 떡볶이 끊겠어, 빵 끊겠어, 피자 끊겠어는 안 되고요. 대체할 수 있는 달달한 과일을 천연의 과당으로 섭취를 해줬을 때 자연스럽게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단순하면서 빠른 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많이 전파해드리고 있는 3대 주기죠. 섭취, 동화, 배출 주기. 즉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즉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주기이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었던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동화 주기, 그리고 마지막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입니다. 즉 독소를 배출해내야 되는 시기에 아침부터 우유에 시리얼, 가공된 빵, 커피들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음식이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화 에너지로 재생하고 배출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잘못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을 먹게끔 우리 인간은 진화하고 설계되지 않았다. 현대사회에서 고도로 기획되고 마케팅에 된 결과물로 삼시세끼를 먹게 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을 나는 먹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만으로도 바꾸신다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가
우리가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있고 가격 역시 흠집 사과나 못난이 사과라 그래서 그런 사과들은 한 알에 이렇게 대과도 1,000원 밑으로 구할 수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사과를 먹을 수 있고요. 사과의 효능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병원에서조차 주는 과일이기 때문에 아침을 우리 몸을 깨우는데 가장 좋은 과일은 사과로 추천드립니다. 16대 8 아니면 20대 4 이런 식으로 16시간 길게는 20시간을 안 먹는다는 뜻에서 간헐적 단식이 붙은 건데요. 실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 동안은 원래 안 먹게끔 우리 몸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까지만 해도 야식 먹고 매일 치킨 먹고 족발 먹고 드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16대 8, 20대 4를 하시면요. 당연히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단식을 해볼까? 한 번에 넘어가선 절대 안 되고요. 아침엔 반드시 2주 정도는 살아있는 음식들로 바꿔주고 그 다음은 야식을 제한을 하는 게 현명한 거지 무조건 12시간, 16시간, 20시간은 단식을 했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지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악의 다이어트 방법을 굳이 꼽으라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의 하에 다이어트 기능식품만 먹고 버티는 여성분들이 실제 있어요. 저는 그런 물질을 드실 바에야 차라리 바나나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아니면 고구마 다이어트 한 가지 채소나 과일로 하실 거를 추천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굶은 게 낫습니다. 우리 인간은 60일 정도 단식을 해도요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안 먹으면서 화학 첨가제 그리고 특정 추출물들이 고농축돼서 온 것들이 몸에만 계속 들으면 간하고 콩팥이 그만큼 더 상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몸에는 치명적으로 데미지가 쌓이고 살은 빠질지언정 요요가 훨씬 더 빨리 오고 각종 만성염증의 몸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최악의 다이어트는 뭔가 특정 화학 첨가물로서만 3일에서 일주일 심지어 20일, 21일 주기까지로도 설계가 돼 있는 경우를 봤는데 그렇게 하는 건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드리자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우리 왜 아기들은 배가 항상 호흡할 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요. 그런데 지금 점점점 이 현대사회인들은 가슴으로 호흡을 하거든요. 그만큼 오장육부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안 빠지는 게 바로 뱃살과 내장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을 코로 마실 때 배를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내민 상태에서 입으로 후 내주실 때도 배를 최대한 끝까지 안으로 안 들어오게끔 힘을 주는 게 바로 단전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코에 힘을 기르는 거죠. 단 하루에 5분만 습관적으로 이 복식호흡을 하셔도 내장지방이 점점점 분해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곧 명상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눈을 감고 순간 멍 때리는 거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코끝에서 숨이 나오고 들어오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코로 들이마시면서 배를 밀어냅니다. 근데 보통 이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 어깨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가슴 호흡을 할 때 어깨가 올라갑니다. 편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3에서 5초 정도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에서 8초 정도 내쉬면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와요, 이게. 근데 하고 난 직후에 눈이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커피 드시지 말고 순간 이렇게 눈 감고 명상 짧게라도 1분만 하셔도 몸이 많이 이완되고 특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 코어 근육이 길러지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더 이상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가공 음식,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진짜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진짜 음식은 열을 가하지 않아서 효소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채소 과일식을 주식으로만 바꿔도 몸의 만성염증들, 즉 독소가 배출되고 쌓이는 독소보다 배출되는 속도가 빠르기만 해도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방항방을 다 통틀어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다 해보신 분들이 오시는데 첫 번째 내리는 안내는 운동하지 말랍니다. 정말 죽어라 운동을 한 만큼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내가 현재 안 먹어야 될 것들부터 제한을 한 상태에서 몸을 회복을 시켜야지 운동을 통해서 살을 뺀다라는 개념은 더 이상 맞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는 개념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칼로리, 즉 열량을 갖고 오는데 이것은 가공식품 판매를 하기 위해 하나의 마케팅 기법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칼로리 개념으로는 더 이상 살을 뺄 수는 없습니다. 밀가루가 급격하게 당 수치를 올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른 거 다 해봐도 안 되신 분들은 밀가루부터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2주만 하시면 몸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이 2주를 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미 여러분은 가공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저도 가끔 빵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먹느냐? 현대인의 모든 질환, 현재 진단명만 3만 가지가 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기에 근원으로 비만을 꼽습니다. 비만, 즉 살이 쪘다는 거죠. 근데 이 살이 쪘다는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밀가루 하면 말 그대로 밀을 가루로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게 뭐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먹은 빵. 정말 간편식이기도 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밀을 갖다가 곱게 가루로 내서 이걸 음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 밀가루가 문제가 된 건 통밀, 즉 통곡류가 아닌 껍질을 다 벗기고 밀눈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영양소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탄수화물, 즉 당을 올리는 물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맛은 나겠죠. 근데 이 단맛에다가 쫀득쫀득한 맛까지 더하려고 글루텐까지 들어가고, 빵을 만들려니까 여기에 설탕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합성 물질인 이스트, 효모,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밀가루가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가 급격하게 당 수치를 올리고 이게 결국에는 비만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현대 사회인에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제한하고 끊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밀가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들이 현미를 먹기 시작한 이유는요, 백미가 급격하게 당 수치를 올린다라고 해서 시작된 건데, 안타깝게도 백미는 끊었는데 빵은 못 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죠. 도정이 들어가고 가공이 들어간 것들은 일단은 모두 다 가공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공된 탄수화물, 제가 말하는 이제 탄수화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아니고 가공된 탄수화물은 즉 뭐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당뇨가 오고, 특히나 빵이나 이런 면이나 과자나 케이크 이런 것들은 많이 씹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부드럽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인간의 가장 소화효소가 만나는 곳이 입안인데, 침, 그곳에 뭐?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가공된 탄수화물, 설탕 덩어리들은 몇 번 안 씻고 그냥 삼켜버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혈당 피크를 갖고 오는 거고,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도 한때는 빵돌이였거든요. 아침부터 커피에다가, 아침엔 모닝빵, 점심엔 서보루, 저녁엔 맘모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제 몸 생각한다고 샌드위치. 왜? 거기에는 뭐 샐러드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어댔죠, 20, 30대 때는. 그 결과는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왔냐? 몸에선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불량입니다. 속이 더부룩해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먹어오지 않았던 것들, 즉 산업혁명 때 간편식으로 맛있게 달달하니까 그걸 주면서 보급화가 된 게 빵이고, 정말 초초초 가공식품들인데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는 잘못을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꼭 뭘 또 먹냐? 소화제를 먹어요. 그럼 위장 기능이 점점점 안 좋아지죠. 그럼 위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두통이 옵니다.
그 다음 설사라든지 변비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밀가루를 끊으면 두드러기, 만성 두통, 비염, 아토피, 변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다른 거 다 해봐도 안 되신 분들은 밀가루부터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2주만 하시면 몸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2주를 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미 여러분은 가공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참 한 번에 벗어나기가 어렵다면 저 같은 빵돌이 아니면 빵순이였다면 하루에 빵 섭취량을 한 끼로만 우선 제한해 보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네, 다이어트는 제가 항상 살을 빼는 개념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해서 적정 체중을 찾아가는 거다. 즉 대부분은 살이 많이 쪄서 그게 빠지고 살이 안 찌신 분들은 살이 찌는 게 다이어트를 하신다. 그 개념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모든 게 같이 골고루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 몸이 그걸 잘 활용을 해요. 근데 밀가루처럼 급격하게 당을 올리고 소화도 안 되고 이건 배출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몸에 안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회복되고 체중도 빠지는 극적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보면요. 유명한데 다 다니시다가 안 되신 분들이 와요. 이 약 먹어보고 뭐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보고 그분들이 정말 힘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비염, 아토피, 변비입니다. 이게 만성질환이라 그래서 완치가 안 돼요. 병원에서는 이미 이건 불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제가 한약을 처방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밀가루부터 끊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걸 안 하시고 몸에 좋다는 거 아무리 먹어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또 밀가루랑 같이 끊으면 좋은 게 있어요. 세트가 커피, 밀가루 이 두 개. 그러니까 술, 담배 나는 안 해요. 뭐 몸에 안 좋은 건 다 나는데요. 근데 이 커피랑 밀가루가 몸에 이렇게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비염, 아토피, 변비로 정말 수십 년간 정말 지긋지긋하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밀가루와 함께 커피 꼭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빵 먹습니다. 샌드위치 먹어요. 그런데 어떤 걸로 먹느냐? 통밀빵. 통밀 샌드위치. 영양소가 과일과 채소와 마찬가지로 통곡물에도 껍질과 이 통곡물의 눈에 씨앗에 있거든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근데 이것을 벗겨내고 또 한 번 가열을 하고 살균, 멸균을 하면서 모든 영양분이 파괴되고 효소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통밀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수든 밀가루든 마트에 가도요 유기농 현미로 만든 국수가 있어요. 뭐 메밀국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진 않아요. 가공된 탄수화물 설탕 덩어리에 비하면 달진 않죠. 하지만 그 식감은 대체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쫄깃쫄깃하고 밀가루가 주는 그 식감은 대체가 돼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꼭 통밀로 된 빵을 드셔보시고 현미, 메밀, 유기농 면으로 나온 그런 데다가 돈을 더 써보시면 건강이 더 회복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처음에는요 밍밍해요. 그래서 뭔 맛으로 먹나 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단맛 짠맛 넣으려고 설탕 소금 넣어버리면 다 말짱 깡되는 거거든요. 제가 추천드리고 많은 요리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과일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뭐 사과, 양파, 배, 키위 이런 거를 뭐 갈아서 아니면 착즙 이 소스를 같이 이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간장 소스, 뭐 마요네즈, 발사믹 식초 이렇게까지 비싸게 돈 주고 안 하셔도 간단하게 과일 소스만 드레싱을 같이만 하셔도 충분히 더 맛도 풍부해지고 단맛도 되니까 절대 채소 과일은 무첨가로 된 가공하지 않은 것들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 맞아요. 출근하기 정말 힘들죠. 바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게 아침에도 만들기 어렵다면 전날 3가지만 아니 3가지도 많으면 1가지만 준비하셔도 돼요. 가장 기본이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건 사과입니다. 사과, 그 다음 당근, 양배추 이 셋 중에 하나씩만 내가 매일 먹어도 좋게끔 몸이 바뀌는데요. 요리하기도 참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착즙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이 3가지를 한 번에 먹으면 효과는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앞글자를 딴 캐럿, 당근 C, 양배추, 캐비지 C, 마지막 애플, 사과 CCA
까주스를 드시는데 당근은 손바닥만한 크기 하나, 그리고 양배추는 보통 요만한 거, 이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큰 거는 정말 아려요. 요만한 크기의 4분의 1 정도, 그리고 사과는 2개 정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 때문에 아린 맛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맵고 이거를 조금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믹서기에도 간 거보다는 착즙으로 드시라고 하는 게 간편해서 그래요. 맛도 좋고 효과도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꼭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전날 저녁에 착즙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셔서 약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나오는데 하루 종일 커피 대신 CC의 주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은 뭐 탄수화물을 어마어마하게 먹냐? 그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밤에 먹을 게 땡기고 아침에 뭘 먹으면 더부룩하고 항상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막 그러시잖아요. 다이어트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이거 한번 딱 들었는데 나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유튜버 살바람입니다. 저는 현재 청주에서 14년째 다이어트 임상을 보고 있고요. 유튜브는 16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이란 게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넓거든요. 식이섬유와 당질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식이섬유는 살찌는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반면에 당질은 달달한 물질이라서 당질인데 이 당질이 살이 찌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질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은 당류가 있어요. 단순화된 애들. 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탄수화물에서 당질이 문제고 식이섬유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식이섬유가 또 들어가고 당질 들어가고 이렇게 더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식이섬유가 훨씬 많은 애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 곤약 같은 애들은 식이섬유가 훨씬 많고 당질이 훨씬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도 거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먹는 건데, 당질 들어간 음식 대표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빵, 떡, 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밥도 있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이게 빵, 떡, 면 같은 애들은 정제당질이라고 해서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빠른 애들, 이런 애들은 좀 더 살이 더 잘 찌고요. 밥에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좀 더 느립니다. 뭐 복합탄수화물이라고도 하죠. 이런 애들은 살이 좀 덜 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끊어야 될 탄수화물이 끊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줄여야 된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좀 줄여야 되는 탄수화물 대표적인 게 빵, 떡, 면 같은 많이 좀 정제해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그래서 얘네를 뭐 먹는다고 엄청나게 크게 살찌우는 건 아닌데, 너무 쌓이다 보면 이 빵, 떡, 면 먹은 쪽이 좀 더 불리할 거라는 말이죠. 한국인의 탄수화물 평균 섭취량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뭐 306g, 307g 그 정도 나와요. 전 세계의 탄수화물 이렇게 섭취량을 평균을 또 내보면 대충 또 250g이 나와요. 이게 데이터를 딱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은 뭐 탄수화물을 어마어마하게 먹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좋아하고 면을 좋아하니까 그걸 다 탄수화물이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간 죄책감 같은 걸 자꾸 가지잖아요. 이게 한국의 영양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거기 이제 1일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을 딱 보면은 100에서 130g 정도를 권장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최소 필요 권장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칼로리로 역산을 해보면 뭐 190이나 또 200 정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람수로 따진다면 그냥 하루에 탄수화물 200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비율로 따질 때는 전체 칼로리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릴 때는 2대 1대 1, 탄수화물 50%, 단백질, 지방을 25%씩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딱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정도, 단백질은 7에서 20% 정도 이렇게 먹으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2대 1대 1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분표가 이제 딱 보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들이나 그런 건 영양 성분표가 딱 있잖아요. 거기에 탄수화물이 적혀져 있어요. 주의하실 게 1인분이라고 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새우깡이 그 몇 번에 나눠서 드셔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한 봉지를 한 번에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회 제공량에 뭐 탄수화물 얼마나 들어있거든요. 몇 번을 먹는 거를 따져서 그 탄수화물 적혀 있는 거에 몇 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공장에서 나왔는데도 표기가 안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옛날엔 양념류 같은 게 또 그 표기를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안 돼 있는 것들은 아직도 표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걔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신선식품, 멜론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런 건 안 적혀 있잖아요. 그걸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비율로 대강이라도 좀 맞춰주셔라. 포만감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식단으로 따지자면은 섬유질하고 수분이 많을수록 굉장히 유리해요.
수분은 칼로리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배가 찬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식이섬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칼로리가 흡수된 게 0에 가깝고 혈당을 올리는 것도 없이 오히려 반대로 느리게 낮춰주고요. 이 식이섬유하고 수분이 많이 함유된 게 뭐냐? 바로 채소죠. 과일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기랑 채소랑 비율이 못 맞죠. 그래서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탄수화물이라고 하지만 면 한 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죄책감을 가지면 오히려 나중에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땐 즐겁게 드시고 다른 거 좋은 거를 섞어서 하겠다고 그 만족감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식욕이 더 오른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채소 종류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이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유질 아까 말씀드렸는데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 근데 그런 정제당제를 먹어서 문제되는 게 아까 뭐였죠?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지방합성이 활성화된대. 식이섬유는 그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네. 그 채소를 또 먹고 있는 만큼 정제당제를 덜 먹을 수밖에 없죠. 채소로 배가 차니까 면이 들어갈 배가 적어지죠. 채소가 쪄서 먹든 어떻게 먹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게 갈아 먹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이거 섬유질이 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짜서 착즙하는 거 있죠. 즙만 나오는 거. 정말로 안 좋은 게 섬유질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다음 물만 먹고.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섬유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조리하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가는 거랑 짜는 거는 좀 주의를 하자. 그렇다고 또 아침을 굶으면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게 야식증후이라는 게 있거든요. 밤에 먹을 게 땡기고 아침에 뭘 먹으면 더부룩하고 자꾸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한번 딱 들었는데 나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아침을 안 먹으면 이게 더 심해져요. 그리고 살이 좀 더 찌는 경우도 많고요. 아침을 먹는 게 좀 중요한데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가장 살이 안 찐 애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방은 1g에 9칼로리고 이 탄수화물 1g에 4칼로리고 단백질 1g에 4칼로리. 칼로리로 봐도 일단 적은 편인데 탄수화물 문제는 뭐냐면 이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키죠. 인슐린은 또 지방 합성을 활성화시켜요. 탄수화물은 좀 아웃이고 지방은 지방이잖아요. 칼로리도 높고 지방을 빼려고 하는데 굳이 지방을 먹을 이유가 얘네들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포만감도 높고 칼로리도 적고 그런 면들이 있죠. 피해야 되는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게 정제당질인 거는 맞아요. 이 당질이라는 게 본인 자체도 칼로리가 있어서 살이 찌긴 하겠지만 혈당을 올리면서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죠. 그럼 얘네랑 같이 먹은 다른 음식도 다 살이 좀 더 찌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초콜릿 같은 거 그거랑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었다면은 다른 음식을 그냥 그거만 먹었을 때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었을 때랑 살이 더 찌게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내장 지방이라고 해서 특별히 거기만 빼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지방이 동시에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찌게 하는 애들은 좀 있거든요. 확실하게. 대표적인 애는 바로 술입니다. 술. 다른 음식은 둘째 쳐도 진짜 술은 복부 지방이랑 복부 비만이랑 연관이 너무 확실하게 있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피자배, 밥배, 떡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없는데 술배라는 말은 있죠. 영어로는 비어벨리라고 있어요.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걸 인지를 할 정도로 분명히 이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긴 다음에 뺄 생각보다는 애초에 좀 원인 될 만한 애들을 좀 제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술이 살이 찌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우리 혈액 안에 들어온 게 뇌로 바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카페인하고 알코올인데 넘어오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니까 우리 뇌에서는 얘를 도구로 좀 인식을 해요. 안 좋은 애들. 그래서 얘네부터 분해해서 빼내려고 합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고 있으면 지방탄수화물 분해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지방들이 간으로 날라오는데 간에 박히면서 지방간, 술을 많이 먹어서. 수면이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주는데 수면이 안 좋아지면은 렙틴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그렐린 호르몬이 늘어나요. 렙틴 호르몬은 한마디로 날씬해지게 해주는 날씬 호르몬이에요. 반면에 그렐린 호르몬, 살찌게 하는 뚱보 호르몬이거든요. 얘는 늘어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래서 수면이 큰 영향이 있고 잠 제대로 못 자면 식욕도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운동 같은 경우에 규칙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생활 사이클이 좀 규칙적으로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천지 차이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하고 안 하고 차이 난다면 규칙하고 안 하고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운동은 정말 아무거나 다 하셔도 다 도움됩니다. 유산소, 무산소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운동이든 하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걷기 운동이 되게 좋아요. 유튜브 나왔으니까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겠지.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원래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걷기 운동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걷기 운동만 좋냐? 그거만 좋은 게 아니라 요가 필라테스도 여러분 살 안 빠지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정말 잘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다 좋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하셔도 됩니다. 걷기 운동은
대표적으로 가장 잘 빠진 운동 중에 하나고요. 생활 습관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물을 마시는 것도 의외로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지방이 분해되는데 이 물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자주 오잖아요. 음식량이 줄어들면서 그 음식 안에 있는 수분을 못 먹게 되거든요. 수분이 모자라서 변비도 또 잘 생겨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자꾸 와서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대사가 별로 안 좋아지면은 뭐 지방 분해도 불리할 거고, 물을 잘 마셔주시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아니라 이제 차 종류 중에서 특별히 무슨 뭐 좋은 게 있냐 이제 그런 건데, 보이차도 유명하고 했었잖아요. 연구 내는 걸 보면은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차 중에 카페인이 있는 애들은 뭐 이뇨작용을 좀 할 수도 있고요. 좀 각성작용이 있어서 좀 생활 사이클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좀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좀 지양하자. 간단은 먹는 음식 종류하고 양은 똑같이 하면서요, 시간만 바꾸는 겁니다. 그냥 먹는 음식이 종류나 양을 바꾸려고 그러면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9시부터 또 오후 9시까지 먹던 사람한테 그냥 저녁 6시까지만 먹고 밤 9시까지 먹는 건 관둬라, 이건 시키면 또 할만 하거든요. 이것만 줄여도 이 혈당 조절이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초보자는 그냥 간단하게 16대 8로 하면 되는데 8시간 먹고 16시간 안 드시면 돼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세 끼 딱 제 시간에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 16대 8 완성됩니다. 다이어트로 인해서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자체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거든요. 인류가 몇만 년 동안 막 그냥 다 굶어왔어요.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는데 현대사회는 갑자기 음식이 많아져서 이제 거의 살이 찌기 시작한 거죠. 이걸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려니까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오고, 다이어트를 할 때 뭐 변비, 뭐 탈모, 뭐 생리 불순, 뭐 온갖 문제 다 생기잖아요. 이게 몸에 스트레스가 좀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절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막 굶거나 막 빨리 빼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한 속도로 스트레스를 좀 줄여가면서 다이어트도 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항상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이어트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쉽게 돼가지고 평생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막 한꺼번에 막 힘들게 해가지고 쫙 빼고 뭐 유지하겠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석적인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